43살의 톰은 저축과 주식을 병행하여 포드 자동차에서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일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날 그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톰은 23살에 미시간 대학교 디어본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아버지처럼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기도 전에 제너럴 모터스에 취직했으며 가족 모두가 그를 축하해 주었지만 tom은 속으로 이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톰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의 첫 몇 주 동안 이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일에 금시계를 받은 제임스와 만났고 제임스는 시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톰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제임스는 내 나이부터 여전히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제임스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임스가 하는 이야기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멧돼지 사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톰의 아버지도 하이킹을 좋아했지만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매달 한 번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버는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톰이 재정적 독립에 도달하기 위해 겪었던 3가지 단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투자하지 않고 월급만으로 100만 달러라는 큰 숫자를 목표로 했다면 43살이 아닌 57살에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4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톰이 주식 투자자로 무엇에 집중했는지, 투자 외에 무엇에 집중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최고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톰이 0달러에서 2만 달러를 번 방법.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여러분의 현재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느 날 톰은 도서관에서 1984를 가져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의 점원을 바라보다 넘어지면서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책 뒷표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행복과 번영을 향한 짧은 길. 아마 이것은 톰이 빌려야 했던 책일지도 모릅니다. 빨간 머리의 직원은 여전히 그의 어설픈 모습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지만 가까이서 보니 더욱 귀여웠습니다. 톰은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출하라는 이 책은 매달 월급의 10%를 저축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이것은 제임스가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저축하지 않고 보험료, 취미, 여행에 썼습니다. 톰이 제임스를 더 알게 될수록 그는 저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 독립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첫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축입니다. 주식시장은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돈을 늘리기에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식 시장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 스웨덴 음식에 계란 몇 개, 미트볼 몇 개, 청어도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가상으로 투자해보라고 제안한다면 썩은 생선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십시오. 톰은 이 책을 읽고 힘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넘어갔습니다. 톰은 도서관에서 직원을 만나지 못해 실망했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이 저축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던 톰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바이오텍 회사에 대한 투자 조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익률이 5,000달러에서 단 일주일 만에 1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가 가진 작은 자본의 60%나 감소했습니다. 톰을 위한 썩은 생선은 수익성이 없었고 나노 생명공학 회사들은 사내 정상에서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졌고 그는 더닝 마이너스 크루거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버핏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버핏의 가장 중요한 규칙인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운이 좋아서 두 번째 중요한 규칙인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손실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월급 덕분에 2달 만에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모든 것을 투자한 직장 동료와는 달리 톰은 썩은 생선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톰은 저축이 쌓일수록 위험이 커지고 실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톰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좋아하는 금융 유튜브를 보고 산책을 할 때마다 그는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톰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톰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1,000를 저축하고 2년 만에 $0에서 $2만 달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낮은 바이오텍 회사에 투자해서 $2,000를 잃고 중개 수수료로 $1,000를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톰은 처음에 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주식 투자자로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축이 그를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2단계. 톰이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성장한 방법입니다. 톰은 회사 3년차를 시작할 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톰의 저축 노력에 감명을 받고 $1만 달러를 보태주면 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치이자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이고 함정입니다. 톰은 찰리 멍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멍거는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불필요하게 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톰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기요사키는 집은 부채다. 자산을 확보하고 싶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톰은 제안을 거절하고 주식시장에 자신의 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주식시장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10만 달러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힘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이 당신의 목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괜찮은 차나 더 비싼 물건들, 예를 들어 집의 계약금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한 복리 효과를 방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톰이 27살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 기업 분석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수익성이 낮았던 나노 바이오텍 투자 결과를 확실히 기억하고 이제는 자신이 이해하고 간단한 DCF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고급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대신 버핏의 만트라를 따랐습니다. 나는 7피트 높이의 발을 넘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넘을 수 있는 1피트 발을 찾는다. 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금융 전공으로 수석 졸업한 스티븐이었습니다. 우와. 방금 놀라운 투자 기회를 만났어. 그건 메타버스의 월마트라는 스타트업이야. 흥미롭군. 그런데 그들의 주가 수익률은 농담하는 거야? PE? 이건 스타트업이야. 그럼 언제쯤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해?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어떤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라. 결국 언젠가는 어떤 바보가 운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월메타를 바보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500로 작은 금액을 투자할게. 쥐가 가진 게 더 많겠는걸. 이때 톰은 찰리 멍거가 말했듯이 어리석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톰은 스티븐처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동종업계에 비해 PE가 낮았을 때 구글 주식을 샀고 같은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샀고 물론 월마트도 샀습니다. 그는 이제 실수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 몇 달 또는 몇 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톰은 계속 공부했고 하워드 마크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빌리기 위해 다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그 소녀를 보다가 이번에는 그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은 낮은 책장에 책을 정리하고 톰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고양이 같아. 항상 무릎에 착지하네. 그녀는 놀렸습니다. 저번에도 넘어졌잖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네요. 톰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랐지만 가까이에서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도서관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독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톰은 사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두 사람은 잘 통했습니다. 그들은 책과 절약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때때로 서로에게 돌아가며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트는 독서와 휴식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에 대한 책만 읽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 말하자면 사라는 지출에 있어서 계획적이었고 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살게 되면서 지출이 줄어 저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집세를 나누는 것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동시에 톰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매달 $1,000에서 $1,500로 저축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평균 10%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29번째 생일에 $10만 달러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찰리 멍거는 첫 10만 달러는 힘들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든 걸어다니고 쿠폰 없이 구매한 음식은 먹지 않더라도 100만 달러를 소유해라. 그 이후에는 조금씩 속도를 줄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톰은 눈덩이가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열정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톰은 불과 2년 후에 그의 재산의 40%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단계. 톰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성장한 방법입니다. 톰, 들었어? 스티븐의 전화였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월메타 회사가 대박이 났다고. 오, 그래, 승진했다고. 아니, 저번에 얘기한 스타트업 기업 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고. 백만장자. 그것은 스티븐이 백만장자가 된 방법이었습니다. 월메타는 상장하면서 2400%의 수익이 났고 스티븐은 이제 125만 달러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톰은 500달러를 투자해 겨우 1만 2천 달러를 벌었고 물론 1만 2천 달러는 톰이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과 비슷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워렌 버핏의 만트라를 되뇌었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절반은 첫 번째 시도에서 이길 것이다. 하지만 계속 게임을 한다면 항상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스티븐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는 이전에 기술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톰은 스티븐이 살아남는다면 계속 게임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인 톰은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살아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대부분은 자동차, 옷, 저녁 예약으로 경쟁하듯이 과시하고 검소함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싼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에 따른 기회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식 계좌를 열어 돈을 빼면 다시 닫을 수 있을까요?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톰의 머리는 아마도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톰은 제임스처럼 60살일 때 돈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동료들에게 그도 자산이 있고 성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숫자를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톰은 유튜브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람보르기니 푸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톰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31살이 되기 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연간 50% 이상 하락했고 톰의 자산이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2단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톰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장을 보는 것처럼 선택해야지 향수를 사는 것처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점의 모든 품목에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톰은 지금 사치할 때가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빨리 처분하지 못하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보통 연간 8% 수익을 올렸지만 폭락 이후 2년 동안 각각 30%와 45%의 수익이 났습니다. 톰이 33살이 되자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의 연봉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주식 시장 수익률도 평균 10% 정도 되었습니다. 톰의 딸은 2살이 되었고 톰과 사라는 아이들이 내 집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은 6만 달러였고 사라와 결혼하면서 함께 나눴으며 그 3만 달러는 톰의 복리 수익이었습니다. 톰은 워렌 버핏이 1958년에 자산의 10%를 집에 썼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톰은 35살에 제너럴 모터스에서 포드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같은 근무 시간에 비해 20% 더 높은 급여를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의 급여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 2만 달러 손실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능적인 투자자로서 그의 인내와 끈기가 가장 시험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저축은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즉각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투자 결정은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고 바른 결정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에 충실해야 하고 월간 수익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톰은 자신의 프로세스에 충실하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반대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포드의 많은 동료들이 근무 시간을 늘리는 동안
톰은 그 시간을 주식 시장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톰은 계속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며 연간 4%의 초과 수익은 평균 투자자보다 25,000달러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식 시장을 공부하며 같은 자본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크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톰은 잊고 지낸 사진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때 시작할 계획이었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진 회사를 만들었고 추가 수입이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단계. 톰의 재정적 자유. 톰은 44살 생일 전에 100만 달러를 벌었고 9시 출근 5시 퇴근하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주식시장 수익에서 나왔고 투자 덕분에 목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톰은 주식시장 수익률이 연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하이킹을 하며 사진 기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딸의 테니스 코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톰은 자신의 시간을 갖고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노력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톰이 43세에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31살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야기는 다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